오늘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찾아왔어요. 그 시절 우리가 경험했던 오싹하고 무서웠던 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던 기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그 시절 무서웠던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경기도에서 김철수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80년대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에는 정말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워서 밤에 혼자 다니지 못했거든요. 우리 동네 끝쪽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있었어요. 몇 년째 비어있는 집이었는데 어른들은 저 집에는 뭔가 있다고 수근거리셨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는 밤마다 하얀 옷 입은 여자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죠. 친구들과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모두 숨을 죽이고 빨리 뛰어서 지나갔어요. 어느 여름 저녁이었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늦어져서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집 앞을 지나야 했어요. 평소라면 다른 길로 돌아갔을 텐데 그날은 너무 늦어서 빨리 가야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그 집 앞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면서 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집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바람이 불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얀 옷 입은 여자는 밤에 빨래를 널러 다니는 옆집 할머니였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몇 달 동안은 그 길로 다니지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무서워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전남에서 박영희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부예요. 70년대 후반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때는 정전이 자주 있었어요.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전기가 나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무서웠거든요. 어느 여름밤이었어요.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온 동네가 깜깜해졌죠. 어머니께서 촛불을 켜주셨지만 집안이 어둠으로 가득했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무서운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바깥 소리였어요.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섞여서 들렸거든요. 마치 누군가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드르륵 끼익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뭇가지가 지붕에 부딪히는 소리였을 거예요. 제일 무서웠던 건 화장실 가는 일이었어요. 우리 집 화장실은 바깥에 있었거든요. 촛불을 들고 나가야 했는데 바람 때문에 촛불이 꺼질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결국 새벽까지 참고 있다가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야 화장실에 갔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한 방에서 잤는데 작은 소리에도 모두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께서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달래주셨지만 아이들은 모두 무서워했죠.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의 그 안도감이란, 전구 불빛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전기가 나가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때의 그 무서움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지금도 집에 손전등과 양초를 항상 준비해두고 있어요. 부산에서 이동훈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80년대 중반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폐교에 가본 적이 있어요. 용기를 시험해보자는 친구의 제안이었는데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오래전에 문을 닫은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몇 년째 비어있는 학교였는데 아이들 사이에서는 밤에 가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친구 몇 명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저녁에 몰래 가보기로 했어요. 손전등 하나 들고 4명이서 그 학교로 갔어요. 정문은 잠겨 있어서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죠. 운동장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교실 창문들은 모두 깨져 있었어요. 달빛만 있는 캄캄한 학교는 정말 으스스했어요. 교실 안을 들여다보는데 책상과 의자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칠판에는 누군가 적어놓은 글씨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바닥에는 낡은 교과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쿵쿵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저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도망가자. 누군가 외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담장을 넘어서 집까지 쉬지 않고 달렸죠.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숨이 차서 말을 못했어요.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나중에 어른들께 들어보니 그 학교에는 관리하시는 할아버지가 가끔 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점검하러 오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 이후로는 폐교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았거든요. 대구에서 최순자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저는 할머니예요. 70년대 초반 제가 20살 즈음에 혼자 늦은 밤길을 걸어야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가로등도 많지 않고 밤길이 정말 어두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모셨는데 밤늦게까지 치료받고 나서야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버스 시간을 놓쳤더라고요. 택시도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집까지 가야 했어요. 거리가 꽤 멀었는데 1시간은 걸어야 하는 길이었거든요. 밤 11시쯤 되니까 길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로등은 군데군데 있었지만 대부분의 길이 어두웠어요. 특히 주택가로 들어서니까 더 무서웠죠.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고 골목길은 깜깜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제가 걸음을 멈추면 그 소리도 멈추고 다시 걸으면 또 들리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해서 뒤돌아봤는데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했는데 뒤에 발자국 소리도 빨라지더라고요.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밝은 가게 앞으로 피해서 숨어 있기도 했어요. 다행히 집 근처까지 와서 보니 그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아저씨 한 분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착각을 한 거였어요. 그분도 늦은 시간에 집으로 가시는 길이었던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의 안도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혼자 늦은 밤에 다니면 안 된다고 걱정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지금은 밤에도 길이 밝고 안전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도 지금은 소중한 추억이 되었네요. 강원도에서 김정우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80년대 말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와 함께 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의 무서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름 휴가 때였는데 친구와 함께 뒷산으로 놀러 갔어요. 평소에도 자주 가던 산이었는데 그날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고 해서 평소보다 멀리 갔어요. 나물도 캐고 물놀이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 다니던 길 같은데 뭔가 달랐어요. 이쪽인 것 같은데? 저쪽 아니야? 하면서 이리저리 헤맸는데 점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면서 산속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무들이 무성해서 달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바람에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부엉이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동물들의 소리까지. 정말 무서웠어요. 친구와 저는 서로 괜찮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무서워했어요.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손전등도 없어서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냥 아무 방향으로라도 계속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1~2시간을 헤매다가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저기다! 하면서 그쪽으로 갔는데 다행히 마을 어르신 댁이었어요. 어르신께서 얘들아, 여기서 뭐하냐?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때의 안도감이란, 어르신께서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주시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희를 찾으러 나오셨더라고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그 일 이후로는 산에 갈 때 항상 조심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익숙한 곳이라도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충북에서 윤미경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80년대 중반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늦게 집에 가던 중에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밤 10시쯤이었는데 평소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는데 그날은 혼자 가야 했어요. 집까지는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중간에 작은 공원을 지나가야 했거든요. 그 공원은 낮에는 예쁘고 조용한 곳이었는데 밤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가로등이 몇 개 있긴 했지만 나무들 때문에 어둑어둑했죠. 벤치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바람에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공원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야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키가 큰 남자 같았어요. 학생, 잠깐만 하면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꽉 들고 있는 힘껏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야 잠깐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공원을 벗어나서 큰 길로 나오니까 다행히 사람들과 차들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죠. 집까지는 계속 뛰어서 갔어요.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냥 길을 묻거나 담배 불을 빌리려던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모르는 남자가 부르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간 거였어요. 그 일 이후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닐 때 항상 조심하게 되었어요. 특히 어두운 곳은 피해서 다니고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다녔죠. 부모님께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늦으면 데리러 가겠다고 하셨어요. 울산에서 조연수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원이에요. 70년대 말 초등학생이었을 때 친구들과 함께 무서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정말 무서운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이들끼리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셨을 거예요. 여름 휴가 때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어요. 친구 부모님이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우리끼리 집에 있게 되었는데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 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때는 그런 게 재미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빨간 마스크, 학교 괴담,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야기 등등.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점점 분위기가 무서워지더라고요. 특히 한 친구가 들려준 밤 12시의 거울을 보면 하는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모두 깜짝깜짝 놀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서 함께 갔어요. 친구 집인데도 모든 게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바람 소리까지 다 무섭게 들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아까 들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모두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뤘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는데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어요. 뭐지? 누가 왔나? 하면서 서로를 바라봤는데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바람 때문에 창문이 조금 열린 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결국 우리는 모두 한 이불을 덮고 꽁꽁 뭉쳐서 잤어요. 아침이 되어서야 어제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하면서 웃었지만 그 밤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로는 무서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밤에는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게 되었죠.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나지만 동시에 그때의 무서움도 생각나요. 인천에서 정수연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80년대 초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들은 무서운 이야기 때문에 몇 달 동안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씀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할머니 댁은 시골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어요. 여름 휴가 때 가서 며칠 지내곤 했는데 어느 날 저녁 어른들이 마루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옛날에 이 마을에 젊은 신부가 있었는데 하면서 시작하신 이야기는 정말 무서웠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신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후로 밤마다 흰 옷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거였어요. 더 무서운 건 할머니께서 그 신부가 이 집 근처에서도 목격됐다고 하신 거예요. 밤에 마당에 빨간 고무신이 놓여 있으면 그 신부가 다녀간 거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다른 어른들도 맞다, 나도 본 적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고
마당 쪽 창문 보는 것도 무서웠어요. 혹시 빨간 고무신이 있을까봐 마당을 자꾸 확인했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하지만 밤마다 무서워서 할머니 옆에 꽁꽁 붙어서 잤어요. 서울로 돌아와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그 흰 옷 입은 신부가 나타날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한 거야.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셨지만 어린 마음에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고 다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할머니께 그 이야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그건 옛날 사람들이 아이들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웃음이 나요.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경험도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무서움을 모르고 자라서 조금 아쉽기도 해요. 오늘 들려드린 무서웠던 이야기들은 어떠셨나요? 그 시절에는 정말 무서웠지만 지금은 따뜻한 추억이 된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